자, 이제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해서 색을 입혀주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5-1, 5-2번. 자, 제가 어떤 걸 해주고 싶냐면 되게 작게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을 하고, 여기 지금 보면 50%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100%로 보면 되게 이제 이거보다 훨씬 2배 정도 클 텐데, 이 이미지를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패턴을 마치 픽셀처럼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 결과물은 이거 볼까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썸네일처럼 그냥 원래 마릴린 먼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사실은 이 강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또 이런 장르가 있고, 이런 식의 이미지를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또 작업을 하는 또 작가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의미를 두고 뭐 작업을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그 게임 캐릭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소들은 뭐 그 회사의 로고일 수도 있는 거고, 이 게임의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뭐 약간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걸 의미를 뭐 반영해서 작업을 한 학생들도 있었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먼저 내가 이렇게 입자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패턴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패턴 등록을 할 이미지가 좀 작으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건 이미지가 되게 작아요. 이미지 크기를 보면은 되게 작아요. 30 픽셀 미만이에요, 지금. 자, 먼저 뭐부터 하느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을 해요. 패턴 등록은 선택된 이미지를 편집 들어가서, 네, 디파인 패턴이라고 해 가지고 패턴 정의를 눌러서 지금 이 이미지를 패턴 등록을 먼저 해 줘요. 확인. 그러면 지금 이제 나의 패턴에는요, 보면 여기 보면은 그때 아까 7 했을 때 이 패턴에는 내가 지금 새로 만든 게 새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든지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한번 패턴으로 뿌려 볼까요?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뿌려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내가 해 주고 싶은 건 지금 이미지를 이 패턴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이미지가 좀 커야 돼요. 지금 이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이미 한 1311 픽셀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죠. 아까 이거는 30 픽셀 미만이었고, 이거는 지금 한 1200 픽셀 이상일 때, 자, 컬러 모드를 먼저 바꾸고 얘를 이미지를 비트맵화를 할 건데요. 먼저 해줄 작업이, 자, 모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RGB 컬러를요, 회색 음영으로 먼저 바꿀 거예요. 자, 회색 음영으로 바꿔주면 지금 이제 이거는 그레이스케일 모드이기 때문에요, 컬러가 안 들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컬러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 컬러만큼의 명도만 나올 뿐이지 지금 여기서는 컬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상 견본에서도 아까 컬러가 있었지만 내가 아무리 눌러줘도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전경색에는 이 컬러, 내가 골라준 컬러의 밝기 정도까지만 명도로 나올 뿐이지 컬러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먼저 지금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 이 이미지를요, 비트맵화를 시킬 건데, 비트맵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여기 보면 유즈 사용해 보면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비트맵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용자 정의 패턴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정의 패턴을 눌러주고 어떤 패턴으로 해줄 거냐 골라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어준
패턴을 선택을 먼저 해 주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한번 단계를 거쳐야지만 비트매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매파 할 때는 패턴으로 비트매파를 시킬 거예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있는 이미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맵화가 됐고요. 모드에서의 이 비트맵화는 처음에 회색 음영으로 가지 않으면 비트맵화가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트맵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꼭 먼저 컬러를 다 버리고 그다음에 비트맵화를 시켜주면 되고, 비트맵화를 시켜줄 때는 내가 패턴으로 해주고 싶으면 먼저 만들어줄 패턴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실습을 해 보고요. 나와 같은 이미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골라서 해줄 건데, 자, 지금 또 주의할 점 볼게요. 내가 이 비트맵화를 시켜주면은 여기는 이제 그 특수한 뭐 확장자가 또 안 돼요. JPG가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JPG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할 거냐면은 GIF로 할게요. GIF. GIF로 해서 오늘 했던 게 20, 24, 04, 10, 요 날짜로만 해서 저장을 할게요. GIF. 아까 몇 번까지 했나? 3번까지 했으니까 요거 4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언더바 04번 저장. 자, 비트맵 그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확장자 중에서 GIF 같은 경우는 저장을 GIF로 할 때는 요런 게 떠요. 자, 그냥 기본적인 표준으로 확인해주고 이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습할 거는 이왕이면 이미지가 큰 걸 갖고 오는 게 좋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가 좀 큰 거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러분들만의 이미지로 골라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걸 일부러 늘려주면 깨지긴 하는데 이게 일단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100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세부 묘사를 유지하면서 할게요. 자, 확대를 하면은 이제 약간 깨지지만 그래도 세부 묘사를 최대한 유지해서 조금 덜 깨지는 쪽으로 했고요. 이미지가 좀 커야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넣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 내가 넣어주고 싶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여러분 작업할 땐 의미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으로 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좀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잘랐어요. 최대한 작아야지만 입자로 들어갈 때 패턴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패턴으로 할 이미지는 좀 작게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내가 25로 한번 해볼게요. 25. 자, 요 작은 이미지를 먼저 패턴으로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해서 패턴 정의해서 내가 지금 만든 이 이미지를 패턴으로 등록을 해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이미지를 비트맵화 시킬 건데, 자, 이미지의 모드를 보면 비트맵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비트맵이 활성화되려면 비트맵과 이중톤을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들어가서 컬러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 모드에서 비트맵이 활성화가 되죠. 두 개가. 뭐 나머지는 다 되는 거고요. 자, 비트맵으로 할 건데 나는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해줄 거고 골라주는 패턴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비트맵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용할 이미지는 클수록 좋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사람은 이 패턴 이런 거 좀 작아야지 적용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미지 크기를 좀 더 큰 거를 골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작업하는 게 지금은 작지만 예를 들어 내가 이미지를 큰 걸 골라왔다고 가정할게요. 한 2000 정도 해 볼게요. 그리고 최대한 세부 묘사를 더 매끄럽게 해서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인제 이미 이건 깨져 있거든요. 깨져 있는데 최대한 유지하면서 늘리긴 했지만 이미 이미지는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한 이미지가 굉장히 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나는 일부러 늘리긴 했지만 가정을 하고 자 이미지의 회색 톤 바꿔 주고 그리고 모드를 비트맵화 시킬 건데 이미지를 패턴 골라서 해 주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이미지가 어 적용되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아까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 작업은요. 내가 들어갈 패턴은 좀 작고 그다음에 적용시킬 이미지는 최대한 큰 거를 골라 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화면 공유해서 볼 때 예 보여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여기 적용되는 거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고거 내가 보여 달라고 할 거니까 요 작업은 여러분들이 꼭 해 주세요. 자 요 할 닫고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지금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항상 여러분들 작업해서 내가 제출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과제를.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걸로 의미를 두고 했는지 볼 거고요. 자 인제 이게 됐으면 아이고 이게 컨트롤 실습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제에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음 4-6번 꺼내서 컬러 모드에 대한 건데요. 컬러 모드를 우리는 지금 화면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 RGB 컬러 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 주고 뭐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땐 CMYK 작업을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RGB 사용을 제일 많이 하고요. 뭐 다른 컬러 모드를 선택해 줄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인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 뭐 듀오톤 모드 한번 해 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듀오톤 모드로 할 때는 무조건 그레이스케일을 거쳐야지만 듀오톤 넘어가서 일단 먼저 그레이스케일을 해 주고 그리고 듀오톤을 해줄 건데 듀오톤 같은 경우는 유형을 뭐 단일 톤을 사용할 거냐 듀오톤, 트라이톤, 쿼드톤 해 갖고 4중 톤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2중 톤을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잉크의 컬러를 내가 어떤 컬러 사용할 건지 두 가지 정도 믹스를 해서 컬러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듀오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는 컬러 모드가 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인제 책에서는 채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채널은 여러분들이 사실 좀 이게 어려워서 채널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인제 요거는 내가 펜 툴로 요 종이에 대한 거를 따로 지정을 해서 선택을 저장을 해 줘요. 우리 옛날에 그 꼬치 뭐 저장을 했던 것처럼 선택된 영역을 저장을 먼저 해 줘요 이렇게. '나는 인제 이거를 뭐 배경으로 하겠다.' 확인.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해지를 했어요. 언제든 선택이 되어 있는 영역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선택 영역 불러오기가 있죠. 근데 이 불러와지는 선택 영역은요. 채널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채널.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거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 레이어 옆에 채널이라는 게 있고요. 채널에는요.
이 RGB부터 이 컬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은 BG라고 돼 가지고 내가 이거 눌러 줬어요. 그러면 채널에서는요. 오직 블랙과 화이트로만 영역을 불러오냐 불러오지 않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해 가지고 블랙과 화이트로 뭐 영역을 뭐 투명하게 할 거냐 불투명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인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채널도 이 블랙과 화이트를 가지고 영역을 불러오냐 안 불러오냐 인제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 블랙과 화이트 이 채널에서 뭔가 작업을 해 주느냐 하면 불루아진 영역을요. 어느 부분은 경계를 부드럽게 어느 부분은 선명하게 고런 작업을 내가 또 별도로 해 주고 싶을 때 이 채널을 활용을 해 줘요. 근데 그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고급 버전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해 주고 싶은 게 약간의 네온 글자의 느낌을 해 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한번 써 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레이어에다가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뭐 저는 한글로 한번 해 볼게요, 제 이름. 제가 제 이름을 적었는데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폰트를 세리프가 좀 있는 폰트로 한글 폰트 중에서 내가 지금 한글로 썼으니까 한글 폰트 중에서 약간 세리프가 있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지금 이 노트북은 제가 뭐 디자인 폰트가 없어서 일단 제가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음 두께감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볼드가 없구나 여기에. 그냥 뚜렷하게 그냥 선명하게로 해 주고 약간 볼드처럼 두께감이 좀 있는 게 이 작업하기가 좋은데 뭐 예쁜 폰트가 없네요 여기에는. 제가 윤명조 중에서 두께감이 제일 있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아까 했던 폰트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약간의 네온 느낌처럼 바꿔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썸네일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 주면 선택이 돼야 되는데 글자 모양으로. 썸네일 창 클릭해 주면은 컨트롤. 컨트롤 누르고 앞에 있는 썸네일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개체의 영역만 잡혀요, 눈을 감았을 때. 이 영역만 잡혀지게 되죠. 자 제가 요거를 뭘로 할 거냐. 채널로 한번 가 볼게요, 채널. 채널에서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럼 알파 1이라고 해서 채널이 한 개 생성이 돼요. 여기다가 제가 흰색으로 칠을 할게요. 흰색으로 칠을 하려면은 현재 나는 지금 포그라운드가 흰색이니까 Alt 딜리트 눌러서 흰색으로. 혹시 내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면은 컨트롤 딜리트 눌러 주면 돼요. 자 컨트롤 D. 자 채널에서요. 이 알파 채널에서의 흰색은 불러와지는 영역인데 제가 이 불러와진 영역의 경계를 쪼끔 다르게 수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은 먼저
흐림 효과를 줘서 가우시안 흐림을요.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이거에 대한 수치는 여러분들과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한 5 정도로 해서 일단 먼저 좀 부드럽게 글자를 블러 효과를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에 보면은 필터의 스타일화에 어떤 게 있냐면은 과대 노출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그 빛 뭐 카메라 같은 거 사진 찍을 때 노출값이 되게 크면은 약간의 경계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테두리만 남았어요. 근데 나는 근데 이 테두리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얀색이 블루화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흰색이 좀 너무 쪼끔 흐려서 좀 더 강하게 만들게요.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정해서 명도하고 대비해 보면은 대비의 값을 나는 좀 강하게 레거시 과거 버전으로 한번 해 볼까요? 강하게. 너무 강한가? 대비 값을 좀 강하게 해서 쪼끔 테두리를 좀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강하게 만들었어요. 자, 하얀색은 블러화진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인제 RGB로 갈게요. 자, 레이어로 갈게요, 레이어. 자, 여기다가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인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알파 2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새로운 레이어에 선택, 영역을 불러올 건데 뭐를 불러올 거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알파 2를 불러올게요. 아, 근데 너무 흐려서 안 불러지네요. 좀 더 강하게 한번 해 볼게요. 얘를 대비 값을 이미지에 조정해서 명도하고 대비 레벨 레벨로 밝은 부분을 쪼끔 더 강하게 할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하얀색 부분을 좀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쪼끔 더 강하게 만들었더니 아까보다는 비교해 볼까요? 쪼금 더 강하죠? 그러면 불러와 볼게요. 자, 레이어로 가서 이거 왜 그러냐면은 채널에 RGB를 클릭해 줘야 되는데 자, 레이어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영역을 불러올게요. 자, 선택 영역 불러오기.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알파 2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인제 불러졌죠. 하얀색이 쪼끔 선명해졌으니까. 여기다가 약간의 네온 느낌과 어울리는 컬러를 하나 골라서 넣어 볼게요.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하려면은 Alt 딜리트 눌러서 컨트롤 T. 뭐 요런 느낌으로 알파 채널을 활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인제 요거는 너무 어려운 사람은 포기하고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채널에서의 이 알파 1은요. 하얀색이 불러와진 영역이다. 근데 하얀색이 불러진 영역을 영역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파 채널은 흰색을 수정하면은 그 불러와진 영역을 뭔가 부드럽게 불러와진 영역, 선명하게 불러와진 영역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에서의 이 알파 채널은 화이트와 블랙을 활용을 해서 불러와지는 영역의 경계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건 되게 다들 어려워해 가지고 다들 이해를 좀 잘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해 보세요. 근데 지금 디자인 전공하고 그 포토샵을 좀 잘 다룬 학생은 요거는 이해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처음 한 학생들은 이게 어렵다고 해요, 이 채널에 대한 거를. 자, 4번 저장해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글자가 뭐 많지 않으면 좀 이 부분을 크롭해도 되니까 크롭할게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자,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저장을 해볼게요. 아까 4번 있었으니까 요거는 5번으로 합시다. 5번. 요건 혹시 어려운 사람은 한번 해보고 되는 데까지만 한번 다음 주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주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는 나는 약간의 뭔가 좀 네온 느낌의 뭔가 그런 빛으로 처리된 듯한 효과를 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선명하고 어느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해주려고 이 작업을 해준 거예요.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글자 느낌 뭐 이런 거 작업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해요. 4-1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컬러 넣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교재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4-2는 여기 뭐 글자 넣고 뭐 교재에 또 실습에 대한 그 설명이 있거든요. 컬러 모드 바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4-4는 유일하게 PSD 파일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가이드라인 잡혀져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보는 게 좀 불편하다. 컨트롤 H 누르면은 바로 가이드라인 안 보이고 다시 컨트롤 H 누르면은 가이드라인이 보여져요.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자, 레이어 복사는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동 툴로 내가 이동 툴로 배치할 수 있고 아니면 Alt를 누르면 복제가 되거든요. Alt 눌러서 내가 그대로 복제할 수도 있어요. Alt키 눌러서 복제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온 걸 가지고 색을 지금 뭔가 색을 팝아트처럼 되어 있는 이 작업을 컨트롤 H 컬러를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썸네일 창을 눌러주면은 선택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큼 선택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컬러를 좀 넣어주고 싶다. 그린이니까 그린에다가 유사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현재 나는 지금 전경색을 넣고 싶다. 그럼 Alt, Delete 눌러서 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들어갔네, 여기. 여기 들어갔네요. 색이 들어갔어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트롤 X, 컨트롤 V 레이어가 중복이 돼가지고 이 색을 바꿔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컨트롤 U 눌러서 여러분들이 색상화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밝기를 약간 높여주고 색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도를 약간 높이고 넣을 수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아예 그냥 컨트롤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색을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Alt, Delete, 컨트롤 D. 뭐 요거는 이제 이런 작업하는 예제인데요. 뭐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어떤 걸 해서 나한테 보여줘야 되느냐. 자, 오늘 한 거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꼭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구 그라디언트예요. 요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블렌딩 모드로 합성을 잘했는가 요거. 그리고 요거는 꼭 해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해서 이거 나랑 똑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나랑 다른 사진으로 꼭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혹시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문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글자로 하든 한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필수로 비트맵화 시키는 거 필수로 해 보고 그라디언트 필수로 해 주고요. 그리고 블렌딩 모드. 요거는 할 수 있는 사람만 한번 해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저한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름 호명했는데 오늘 과제 못했다고 했던 학생은 내가 다음 주에 바로 지명할 거니까 꼭 준비를 해 주세요. 자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요.